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시간에 배운 내용 계속하고 새로운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시간에는 우리가 선형 방정식理論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선형 방정식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비선형 방식도 있게 되는데 비선형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으로 간략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선형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형 방식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초입과 문제하고 변기과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입과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미분 방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미분 방식의 해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초기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형 방정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수 ANX, AN-X, A1X, A0X는 다 X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Y 의존하게 되면 이건 선형이 되는 게 아니고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회과 문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 문제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해가 존재할까가 되고요. 해가 존재하면서 또 하나의 해가 존재할까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결정하는 시어렘 뭐가 되는가 하면 아래에 있는 3.1 시어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렘 내용은 정리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ANX, AN-X, A1X, A0X 하고 GX 여기에는 왼쪽 오른쪽 항 gx가 어떤 인터벌 i에서 continuous 연속만 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i는 당연히 x0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ANX는 0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인터벌 i는 모든 x에 대해서 0과 같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0 되게 되면 이건 n개의 조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n-1개의 조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조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ANX는 모든 x에 대해서 0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만족하게 되면 여기 yx는 유니크한 yx가 존재해가지고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조건만 알면 됩니다. 여기는 개수 ANX, AN-X, A1X, A0X, GX가 어떤 인터벌 i에서 당연히 x0를 포함하는 i에서 continuous 연속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1에서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이그젠플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상수죠. 3, 5, 마이너스 1, 7, 0은 다 상수기 때문에 당연히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1, 1, 1 하니까 x값 1을 포함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2는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요. 여기 y1 제로가 아니고 여기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배 exponential e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는 이 솔루션이 됩니다. 솔루션이 되고 여기에 있는 조기 조건을 줬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1 y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는 0이죠. 1 마이너스 4 12x가 어떤 인터벌 i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x가 0을 포함하는 인터벌 i에서 연속이 되죠. 그리고 a2x는 지금 1이 되는데 1은 어떤 x 값을 취하든 간에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주어진 이 솔루션은 유니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변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인데요.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민 방식이 주어지고 a2x에 y가 x에 관한 이게 미분 a1x dy dx 플러스 a0x y는 각기 gx가 되고요.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 변계 위치에서 함수값이거나 미분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게 yx0는 y0, yx1은 y1.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네, 다른 형태의 네, 변기값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미분값. 네, A 지점에서는 미분값 주고 B 지점에서는 네, 함수값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네, 조건 문제인 경우에는 해가 네,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는 조건을 줬고요. 네, 그 경우에도 해가 무수임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등등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초이값을 네, 정확하게 주게 되면 네, 해가 하나가 있거나 혹은 무수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해가 없는 경우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네, 해가 무수임할 수도 있고 해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x2 프라임에 플러스 16x는 0 하게 되면 이게 2 파라미터 패밀리 솔루션이 되는데요. 여기 x는 같기로 c1의 코사인 4t 플러스 c2의 사인 4t.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네, 배울 겁니다. 왜 여기에 있는 미분 방식이 코사인 4t하고 사인 4t가 솔루션이 되는가를 네,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 보니까 네, 코사인은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네, 코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되죠. 네, 그래서 둘 다 하게 되면 네, 0이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4t가 이 미분 방식의 해가 된다. 사인 4t도 똑같이 이 미분 방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C1하고 C2를 곱해가지고 네, 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고려할 건데 여기다가 네, 다양한 네, 변기값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0는 0, x 2분의 파이는 0을 주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 C1, C2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C1이 0이 되고 C2는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렘은 네, one parameter family of solu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함께로 C2의 sin 4t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임하는 경우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x로는 0, x의 8분의 파이는 0 했을 때 둘 대입하게 되면 네, c1이 0, c2도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네,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딱 하나인 경우가 되고 네, 근데 만약 x로는 0하고 x 2분의 파이는 1 두게 되면 네, 이때는 네, c1은 0이 되는데 c2는 네,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뭐 실제로 대입하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네, 4t 하게 되면 t가 2분의 파이 되니까 코사인 2파이가 되고 이게 사인 2파이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코사인 2파이가 되는데 앞에서 x0를 대입했을 때 c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날라가고요. c2로 보니까 네, c2의 사인 2파이가 되는데요. 네, 사인 2파이가 0이 됩니다. 근데 C2를 곱해서 0 곱하기 C2 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0하고 1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3.12에서는 우리가 동차 방정식, 네, 선행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차 방정식이 있고 비동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위에 3번 시기는 네, 동차 방정식이 되고요. 동차 방정식은 여기 소스 텀, 네, 여기가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동차 방식의 경우에는 네, 소스 텀이 네, gx가 주어지고 이때 0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gx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네,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4번을 우리가 풀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먼저 이 4번에 대항되는 네, 비동사 방정식에 대항되는 동사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방식의 동사 방식은 여기 gx의 부분을 0으로 두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네, 네, 이런 조건들을 네, 어심션을 네, 이런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려면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AIX가 네, 컨티뉴스가 되고 GX가 네, 라이트 사이드가 GX가 컨티뉴스가 되고 ANX가 네, 모든 X에 대해서 인터벌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지 않다.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 네, 유니크한 솔루션을 네,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은 네, 다 가정을 하고 네, 뒤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네, 그 형태로 쓰니까 네, 조금 네, 네,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좀 간편한 네,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dy dx는 네, 캐피탈 D,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이게 미분이죠. 이게 미분인 경우는 d, dy 하니까 d하고 d를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d 스퀘어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y가 x에 관한 n개 미분은 d의 n승의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d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미분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선형의 경우에는 여기 네, 미분 방식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 d에 관한 네, 다항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네, 등등에서 배울 때 우리가 다항식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에 관련된 네, 내용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 방식도 우리가 다항식 형태로 표현해 가지고 네, 하는 형태가 네,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n개의 네, 미분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항식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d라는 네,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l는 anx의 dn승, an-1x의 dn-1승, a1x의 d 플러스 a0x. 네, 이거는 l은 뭐가 된가 하면 연산자가 됩니다. 네, 그럼 연산자는 우리가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네, 선형 연산자인지 비선형 연산자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 많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비선형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연산자가 줬을 때 이 연산자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 선형 연산자 하게 되면 뭘 만족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의 알파 fx 플러스 베타의 gx 하게 되면 알파의 L fx 플러스 베타의 L gx 형태가 됩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뭘 말하는가 하면 뭐 직선, 네, 직선이 선형이 됩니다. 혹은 평면, 네, 네, 이런 형태가 네, 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뭘 만족하는가 하면 이런 네, 성질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D 노테이션을 네, 사용해서 할 수 있는 y 두 번 미분 플러스 5의 y 한 번 미분 플러스 6y는 각각 5x-3은 네, 이 식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d 스퀘어 y 플러스 5dy 플러스 6y는 같기로 5x-3. 네, 실제로 여기에는 6y 앞에 네, 네, 아이덴티티 네, 항등 행렬이 있습니다. 네, 항등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를 해가지고 네,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d 스퀘어 플러스 6d 플러스 6y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n개 네, 선형 미분 연산 미분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y는 각기 0, ly는 각기 gx. 네, 이 경우는 동사 방식이 되고 ly가 각기 gx 할 때는 네, 비동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 방식의 해를 구할 때, 네,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시 여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중첩 원리를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y1, y2,yk가 네, 앞에 있는 3번식 네, 동사 방식 n개 동사 방식의 네, 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어떤 인터벌을 주겠죠. i에서 네,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선형결합 y 같기로 c1의 y1 플러스 c2의 y2x, ck의 ykx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똑같이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는 네, K가 해주는데, 그래서 K가 2인 경우가 되고, 뭐 K가 3인 경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네,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y1x, y2x가 ly의 솔루션이 되니까, 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거는, 네, L이 무슨 오퍼레이터인가 하면, 네, 선형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이용해서 네,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ly1x, ly2x가 0이 되죠.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c1의 y1x 플러스 c2의 y2x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주어진 네, 미분방식의 해가 됩니다. 동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 콜라리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시어럼을 조금 네, 특정을 해가지고 네, 특수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K가 되는데 K가 1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1x가 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솔루션이 되게 되면 네, 앞에 C1을 곱해도 솔루션이 된다는 게 네,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인 경우에는 네, 뭘 포함하는가 하면 트리비얼 솔루션을 포함하는 y값기 0. 네, 이 보니까 C1, C2, CK가 네,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네, 임의의 상수라는 거는 뭐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C1, C2, CK를 동시에 다 0을 취합니다. 그러면 y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 여기 솔루션에 뭘 포함하는가 하면 y값기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y값기 0인 경우에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싱귤러 솔루션 특이 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선행의 경우에는 y값기 0도 네, 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중첩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y1은 x제곱, y2는 x제곱의 lnx가 뭐가 되는가 하면 아래에 있는 동사 방식의 해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이거 하는 거는 뭐 쉽죠. 네, x 스캔은 네,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네, x 제곱에 lnx가 했을 때는 우리가 세 번 미분, 한 번 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틀렸네요. 여기 세 번 미분이 아니고 두 번 미분입니다. 여기 고쳐야 되겠네요. y 두 번 미분 마이너스 2x에 y 한 번 미분 플러스 y값기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입하면 똑같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중첩 원리에서 y값기로 c1의 x제곱 플러스 c2의 x제곱의 lnx도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네, 네,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네, 앞에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선형 정속이 되고요.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속인지 선형 독립인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솔루션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1x, f2x, fnx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중에 예를 들어서 f2x가 나머지로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2x가 실제로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형 정속, 네, 일단 선형 정속을 보겠습니다. 선형 정속인 경우에는 아래 식을 만족하는 여기 C1, C2, CN이 네, 어떤 0이 아닌 네, 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C1, C2, CN 중에서 C2가 0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선형 정속이 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네, 이런 개수 중에서 0이 아닌 개수가 존재하게 되면 네, 선형 정속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 선형 독립인 경우에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C1, C2, CN이 이 식을 만족했을 때는 무조건 몽땅 다 0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경우에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의를 사용해서 네, 하려면 뭐 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네,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형 정속인지 선형 독립이 판단하려면 일단 이 식을 만족하는 이런 C1, C2, CN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이그제플 보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네, 함수 두 개거나 혹은 세 개인 경우가 좀 많은데요. 뭐 두 개인 경우에는 만약 두 함수가 선형 정속이다 이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하나의 네, 콘스탄트, 네, 상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1x는 sin x, f2x는 sin x, cos x 했을 때 이 두 개는 네, 선형 정속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f1x는 2배의 f2x가 됩니다. 여기서 sin 2x는 2배의 sin x, cos x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앞에 뒤에 있는 f2x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선형 정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 네, 두 개 함수가 네, 선형 정속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두 함수는 네, 어떤 콘스탄트, 네, 상수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1x는 f2x의 상수배로 표현이 안 되고 f2x도 f1x의 상수배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1x는 x가 되고 f2x는 절대값 x입니다. 근데 주어진 영역이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그랬을 때는 이 두 개가 선형 독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상수배를 곱해가지고 둘이 같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x는 절대값 x의 어떤 c를 곱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네, 이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 인터벌을 네,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주게 되면 이때는 선형 종속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하게 되면 절대값 x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 종속인지 선형 독립인지는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주어진 구간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두 개 함수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상수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도 잘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example O는 f1x, f2x, f3x, f4x가 있는데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컨드 제곱, 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선형 종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줬을 때 C1, C2, C3, C4 이 값이 0이 되는 이 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3, C4네요. C4가 1 최악이고 C3를 마이너스 최악이 되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하게 되면 1이 되고요. 네,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하게 되면 세컨드 제곱 되죠. 네, 세컨드 제곱 앞에 C3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럴 때는 선형 종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형 종속인지 선형 독립인지는 어떤 C들을 찾아가지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여기 론스키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론스키안의 경우에는 행렬 시급 계산함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f1x, f2x, fnx가 적어도 n-1개 미분이 존재합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 행렬식 W의 F1, F2, Fn 이 행렬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첫 번째 행은 함수값들로 구성되고요. 두 번째는 1개의 미분값들로 구성됐습니다. 네, 마지막 항은 n-1개의 미분값들로 구성됐습니다.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이 함수들의 론스키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함으로 해가지고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시어럼이 있는데요. 네, 선형 독립, 솔루션의 선형 독립을 판단하는 조건, y1, y2, yn이 동차 방정식이 해가 됩니다. 그러면 선형 독립이 되기 위한 충분필 조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론스키안이 0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0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x에서 0과 같지 않게 되면 만약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x0점에서 0과 같지 않게 되면 똑같이 선형 독립이 됩니다. 네, 여기 코로라리가 추론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특수한 경우를 뽑아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x0점이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y1, y2, yn은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값이 선형 종속이 되려면 이 론스키안 값은 어떤 값 취하든 간에 무조건 0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콜로라를 사용해 가지고 선형 종속인지 선형 독립인지를 계산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했는데요. y1x, y2x로 줬는데요. 이 두 함수가 이 민방식에 해가 됩니다. 했을 때 선형 독립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w의 y1, 1, y2의 1 대입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x를 대입하게 되면 이 뒤에 계산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다 행렬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표현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값을 취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기본 해집합이라고 있는데요. 기본 해집합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y1, y2, yn 이 집합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형 독립인 해가 되겠습니다. n개 동차 방정식의 선형 독립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기본 해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해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y1, y2, yn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어럼을 사용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 해집합의 존재성.
네, 동차, 네, N개 동차 방정식은, 네, 이런 기본 해집합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시어럼 증명은 여기서 하지 않고요.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반 네, 해, 동차 방정식의 일반 해. 예를 들어서 y1, y2, yn이 네, 기본 해집합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일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네, 선형결합이 되겠습니다. y값기로 c1의 y1x 플러스 c2의 y2x, cn의 ynx는 네,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증명하는 거는 쉽죠. 네, 앞에서 네, 선형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 해를 네,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함수 y1 같기로 exponent 3x, y2는 exponent 마이너스 3x가 네, 여기에 있는 y2 프라임 마이너스 9y 각기 0의 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이 두 해를 줬고요. 두 해를 준 기초상에서 네, 일반 해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일반 해. 네, 일반 해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exponential 3x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3x가 네, 선형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이는 거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다이렉트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한 점을 대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y1 exponential 3x, y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x는 선형 독립이다. 왜냐하면 론스키안이 넌제로 0이 아니다. 막.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exponent 3x, exponent 마이너스 3x. 첫 번째는 함수값 그대로 대입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미분이죠. 이거 한번 미분하니까 3배 exponent 3x. 여기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의 exponent 마이너스 3x.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여기 y1하고 y2가 네, 선형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y값기로 c1의 exponent 3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x는 네, 해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여기 y값기로 4배의 하이퍼사인 3x 마이너스 5배의 exponent 3x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 두 번 미분꼴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을 네, 계산해 가지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y값기로 4배 하이퍼사인 3x 마이너스 5배 exponent 3x를 네, 두 번 미분까지 계산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한 번 미분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y 한 번 미분은 12의 하이퍼 코사인 3x 마이너스 15의 exponential의 3x가 됩니다. 네, 하이퍼사인은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코사인 되고 하이퍼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사인 되죠. 네, 그래서 하이퍼사인 미분했으니까 네, 하이퍼코사인 되고 여기 3을 미분하면 3x 미분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네,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네, 여기에 하이퍼코사인 미분하면 하이퍼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36 하이퍼사인 3x 마이너스 네, 35 하니까 45 마이너스 45의 exponent 3x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y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9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y값기로 4배의 하이퍼사인 3x 마이너스 5배의 exponent 3x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여기 있는 이 값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네, C1을 2로 취하고 C2를 마이너스 1을 취하게 되면 네, 둘이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네, 여기에는 exponent 3x하고 여기 또 틀렸네요. 마이너스 네. 네, 2배 exponent 3x 마이너스 7배 exponential 마이너스 3x의 네,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한번 네, 계산해 보세요. 하이퍼사인이 뭔가요? 이거 한번 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4배의 하이퍼 사인 3x 마이너스 5배의 익스포넨셜의 3x 네, 하이퍼 사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네, 4배의
익스포넨셜의 3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5배의 익스포넨셜의 3x. 네, 계산하게 되면 네, 2가 약분되니까 이거는 2배의 익스포넨셜의 3x 마이너스 2배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배의 익스포넨셜의 3x가 되겠습니다. 네, 어뢰식이 틀리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배의 익스포넨셜의 3x 마이너스 3 되네요. 3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넨셜 3x 마이너스 2배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C1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C1이 마이너스 3이 되고 C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고쳐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네, 동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네, 비동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동차 방정식의 해인 경우에는 똑같이 일반 해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일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y1, y2, yn이 네, fundamental solution이 됩니다.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해가 되겠습니다. 기본 해가 되고 동차 방식 기본 해가 되고 뭐 되면 네, 여기 그리고 YP는 네, 비동사 방식의 특수해, 네, 임의의 특수해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일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y는 같기로 C1의 Y1x 플러스 C2의 Y2x 플러스 CN의 YNX 플러스 YP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1, C2, CN은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조 함수가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비동사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y는 같기로 c1 y1x 플러스 c2의 y2x cn의 ynx 플러스 yp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앞에서 네, 동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ycx로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ycx. 네, 그래서 y는 일반적으로 ycx 플러스 yp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cx는 뭐라는가 하면 네, 여기 동차 방식 해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방식 해를 구할 때 동차 방식 해를 네, 보조적으로 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보조 함수라고 말합니다. ycx를 보조 함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방식의 네, 일반 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일단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네, 특수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뭐 대입법을 네, 사용해 가지고 yp가 마이너스 11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의 x는 네, 비동사 방정식의 네, 특수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대입을 해 가지고 네, y 세 번 미분, y 두 번 미분, 네, 한 번 미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체크하기 좀 쉽죠. yp가 지금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까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11 y 프라임 마이너스 6y는 각기 3x가 된다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한번 네,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y1 exponential x, y2가 exponential x, y3는 exponential 3x는 네,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차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exponential x 하게 되면 네, exponential 네, 세분면 해도 exponential x가 되고 하니까 나도 하면 0이 되죠. 네, 요거도 0이 되고 요거도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펀더멘털 셋이 되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exponential x, exponential x, exponential 3x가 선형 독립이 된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네, 그런 걸 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네, 3개 행렬식을 우리가 구하는 형태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여기에는 y1x, y1은 exponential x가 되고 y1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똑같이 exponential x가 되고 y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가 됩니다. 네, 그리고 y2, y2는 exponential의 ex가 되는데 y2x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요거는 2배의 exponential의 ex가 되고요. 네, y2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요거는 4배 exponential의 ex가 되나요? 네, y는 세 번 미분, y3는 exponential의 3x가 되고 y3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3배 exponential의 3x, 네, y3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9배의 exponential의 3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 셋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만 돼서 플러스만 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특수한 점을 선택하는 x를 0을 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론스키안이 뭐가 되는가 하면 론스키안 y1의 0, y2의 0, y3의 0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렬식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값들을 넣었죠. 여기다가 0 넣게 되면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1, 1, 1, 2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미분. 한번 미분에다가 0 넣게 되면 x에다 0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1, 여기가 4,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0 같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볼 건가 하면 일반적으로 행렬식 계산할 때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 계산할 때 두 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인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AD 마이너스 BC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세 개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해서 A1, A2, A3, A4, A5, A6, A7 세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한번 더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A1, A2, A3, A4, A5 이렇게 확장해주고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곱했네. 여기 주고 여기가 A6 이 방향 곱했을 때는 다트 해주고요. 거꾸로 이 방향 했을 때는 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1, A5, A9 되고 여기 플러스 A6 7이 되나요? 플러스 A3 이렇게 되고요. 여기 빼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니까 일단 1부터 하면 A1, A6, A8 되고 마이너스 A2, A4 9 되나요? 마이너스 A3, A5, A7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네, 확장해 주고요. 여기 1, 1, 1, 1, 2, 3, 여기가 1, 4, 9 확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18이 되나요? 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 네,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2가 되네요. 1을 곱하면 네, 9, 1을 곱하면 12. 네,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는가요? 네, 0은 아니죠. 0은 안 됩니다. 네, 그러므로 네, 여기에는 y1x, y2x, y3x는 네, 론스키안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형 독립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러므로 네, 선형 독립되니까 펀더멘털 셋 오브 솔루션이 되고요. 네, 여기 yp가 네,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y는 yc 플러스 yp는 네,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C1, C2, C3는 네,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동사 방정식인 경우에도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네, 중첩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ypi가 있는데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래서 9번식 여기에 있는 네, 소스 텀을 이렇게 좀 gix ypix는 여기 파티큘러 소스가 gix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j는 0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i하고 j가 같지 않게 되면 그러면 yp가 뭐가 되는가 하면 yp1 플러스 yp2 ypk 또 네, 이게 다 더했을 때 이게 중첩되죠. 중첩 다 더했을 때에 네, 파티큘러 솔루션이 됩니다. 특수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소스 텀이 네,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다항식일 수도 있고 다항식하고 뭐 상가함수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로그 함수 여기 로그는 나오잖아요. 네, 지수 함수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네, 각각 나눠 가지고 다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나눠 가지고 네, 네, 특수해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준 형태로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yp1은 각기 마이너스 4배 x제곱은 네, 이게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8 네, 소스 텀을 이렇게 취했을 때에 네,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yp2는 exponential ex가 네, 여기 지수 함수가 2배 exponential ex 네, 소스 텀이 요일 때에 네, 파티큘러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yp3는 x 곱하기 exponential x 일 때는 2x-1의 exponential x 소스 텀을 가졌을 때에 네,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yp는 이거 세 개 다 더하고요. 마이너스 400x제곱 플러스 exponential x 플러스 x의 exponential x는 여기에 있는 네, 여기 뒤에 소스 텀을 요거 다 더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에 네, 솔루션의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네, 여기에 있는 오른쪽 항, 네, 오른쪽 항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식은 당식끼리, 네, 그리고 네,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네, 혹은 뭐 상감수는 상감수끼리 나눠가지고 네, 각각의 네, 특수해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준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 체크하는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각자가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1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네, 시간이 조금 있는데 네, 3.2 내용을 네,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의 경우에는 네, 개수감소를 사용해서 네, 방정식 푸는 건데요. 네, 개수감소가 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y1x가 네,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게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a2x y2 프라임 플러스 a1x y 프라임 플러스 a0x의 y는 같기 0 했을 때 우리가 뭘 찾고 싶은가 하면 네, 두 번째 솔루션 y2를 찾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y2x가 y1x의 상수배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죠. 상수배가 아닌 경우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y1x하고 y2x는 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형태가 되면 선형 독립이 됩니다. 선형 독립되게 되면 네, 뭘 만족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식을 만족하게 돼요. y2에다가 y1 나눴을 때 상수는 아닙니다. 상수 아니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어떤 함수겠죠. 그래서 여기 ux라고 적습니다. 네, 그래서 y2 나누기 y1x는 ux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 네, 변수화 이런 거 있죠.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상수였는데 앞에서는 상수였는데 상수 대신에 이것을 함수로 바꿔가지고 네, 계산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게 되면 y2x는 ux 곱하기 y1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ux를 찾는 겁니다. 네, 일단은 y1x는 알죠. ux만 찾으면 우리가 네, y2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y2x를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네, 우리가 간략하게 해가지고 ux에 관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네, 1개의 네, 미분 방식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1개 미분 방식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1개 미분 방식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네, 여기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1개 미분 방식. 우리가 간략하게 위해서 y2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u y1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다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네, 뭐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네, u 프라임의 y1 플러스 u y1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네,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다 한번 미분하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u의 두 번 미분 y1 플러스 2배의 u 한 번 미분 y1의 한 번 미분 플러스 u의 y1의 두 번 미분.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각각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2의 y2 두 번 미분 플러스 a1의 y2의 한 번 미분 플러스 a0의 y2 네,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a2, a1, a3, a0는 다 x에 관한 함수예요. 상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2의 괄호 네, u의 두 번 미분 y1 플러스 2배의 u 프라임의 y1의 한 번 미분 플러스 네, u의 y1의 두 번 미분이 되고요. 플러스 a1의 여기는 한 번 미분이죠. u의 한 번 미분의 y1 플러스 u의 y1의 한 번 미분 되고 여기 적을 수 있나요? 플러스 a0의 u y1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여기 지금 u가 동시에 다 있죠. 요 파트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다 u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u를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u를 앞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a2의 y1의 두 번 미분 플러스 a1 y1의 한 번 미분 플러스 a0의 y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y1이 다 앞에 있나요? 플러스 네, 여기에는 y1 여기 y1 프라임 여기 y1
네, 여기 적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A2의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2배의 A2의 U 프라임의 Y1 프라임 플러스 네, 여기는 A1의 U 프라임의 Y1 네, 여기를 아래로 쓰겠습니다. 네, 플러스 A1 U 프라임의 Y1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식이 0과 같죠. 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 보게 되면 네, 여기 Y1이 네, 원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는가 하면 네, 0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2의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2배의 A2의 U 프라임의 Y1 프라임 플러스 네, A1 U 프라임의 Y1는 각기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U1에 대해서 U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A2의 Y1의 U2 프라임 플러스 요거 정리하게 되면 네, 2배의 A2의 Y1 프라임 플러스 A1의 Y1의 U 프라임 각기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U 프라임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에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는 지금 뭘 표현한가 하면 U 프라임을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위에는 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A2의 Y1의 V 프라임 플러스 네, 2배의 A2의 Y1 프라임 플러스 A1의 Y1은 V는 각기 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V에 관해서는 여기에는 Y1은 다 알고 있죠. A2, A1도 다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 아는 거고 여기 V에 대해서는 네, 1개 네, 민방식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V를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 우리가 1개 민방식 구하는 형태는 배웠고요. 네, 그래서 1개 민방식 형태를 배웠으니까 네, 여기부터 V를 구할 수 있고 V를 구하게 되면 네, U를 구할 수 있고요. U를 구해서 다시 대입하게 되면 네, Y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네, 원래는 보니까 네, 이게 민방식인데 Y에 관해서 이게 민방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 네, 1개 민방식 형태로 바꿔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U에 관한 1개 민방식은 아니고 네, 어떤 네, U 프라임에 관한 1개 민방식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무로 해가지고 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